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기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 투자자나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카페를 통해서 2주마다 이제 다음 2주에 어떤 주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말에 10월에 어떤 전반기의 주가 전망을 하면서 아래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갖다 준비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갖다 지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많이 빠지기는 이제 어렵고, 어떤 횡보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횡보를 이제 하느냐 하면은, 일단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5주선이 이제 상승을 갖다 보여야 됩니다. 이 5주선이 상승을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정지 작업 혹은 이제 전초 작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드시 5일선이 이제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5일선이 11선을 갖다가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어떤 사인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보내야지만, 또 그런 어떤 것이 이제 형성이 돼야지만 어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횡보를 갖다가 이제 하느냐 하면은, 이 급하게 빠지거나 이제 급하게 올랐을 때는 어떤 5일선의 이제 배열 자체가 한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일선 같으면은 3일 이상을 갖다 횡보를 하면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기울기 자체를 갖다가 완화 혹은 누그러뜨려야지 어떤 방향 전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이제 9월 말처럼 이제 크게 빠지거나 뭐 그 전처럼 이제 크게 오르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그냥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한 2년 가까이 됐죠. 2년 정도의 어떤 미국 다우지수의 이제 상승입니다. 미국 다우지수의 이제 상승도 어떤 베이스 자체,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는 20주선, 10주선, 5주선이 굳건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폭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 3개월 동안 미국 주가가 이제 횡보를 했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적게 빠지고 적게 오르고 하면서 어떤 일봉, 5일봉 자체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누그러뜨리고, 또 일봉들의,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는 이제 일봉이라고 하면 이제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일단 방향을 갖다가 틀어야지만 이제 5주선이 이제 방향을 갖다 틀 수가 있습니다. 또 5주선이 방향을 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본격적인 하락을 갖다가 이제 어떤 희망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되려고 한다면은 이제 5주선이 10주선을 갖다가 이제 크게 이제 이 데드 크로스를 갖다 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미국의 전체적인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떤 횡보 과정을 갖다가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횡보장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등락을 갖다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데미지를 갖다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요령을 갖다가 이제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누누이 이제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단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짧은 스팬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지나놓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왜 그랬던가 해봐야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이제 버스는 떠났고 이제 이미 많은 이제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래를 갖다가 안 해야 되는데, 거래를 갖다가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차트를 갖다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믿는 바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보면은 좀 무모하다는 이제 정도로 어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나놓고 이제 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했던 거 하고,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떠나 있는 거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아마 거래 안 했던 게 이제 훨씬 더 나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어떻게든 네 맘대로 이제 해봐라 하고, 그냥 이게 이제 돈이 얼마가 걸려 있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를 갖다가 자주 했던 것보다 결과가 그렇게 이제 했던 것보다는 결코 나쁘지를 갖다가 않는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훈련을 갖다가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 회원들한테는 이제 어떤 것도 보지 말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둬라 하고 이제 누누이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는 뭐 이제 유료라든지 뭐 돈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몇몇 아주 성의가 있는 이제 회원들이 아주 뭐랄까요, 내용이 알차게 재밌게 이제 진행을 갖다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갖다 정독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것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가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의를 갖다 가지고, 다만 이제 어떤 일을 갖다 하든지 간에 주마간상격으로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설렁설렁 이렇게 지나가고 해서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많은 이제 전문가 혹은 이제 파생상품 혹은 이제 선물옵션 카페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주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힌트를 이제 드리자면은, 남의 걸 갖다가 베껴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던 불황을 갖다가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이제 많이 못하고 메모를 못 쥐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했던 어떤 강의는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비극이자면 비극이고 큰 이제 사건이었던 이제 제1, 2차 세계 대전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이 됐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이제 1945년 이후에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제 프레임이 달라지면서 어떤 정부, 국가라고 해야 되겠죠. 국가가 경제 개입을 해서 경제를 갖다가 주도하는 것이 어떤 당연한 것처럼 이제 인식이 이제 되어져 왔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도 문제지만은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어떤 시스템은 이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뭐 소련이나 이제 중공, 뭐 지금 현재 이제 위쪽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죠. 전체를 갖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고 또 이제 분배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자본주의는 안 그렇느냐? 자본주의도 이제 그렇게 했죠. 자본주의는 이제 말씀드렸으면은 1929년에 어떤 대공황, 역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건을 헤쳐나가면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나와서 어떤 유효 수요 이론, 이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갖다가 이제 역설을 하고 미국이 이제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어떤 경제 대공황을 갖다 치유했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1980년 이후에 자본주의,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어떤 체제죠. 해서 이제 케인즈의 어떤 경제 정책,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세금을 갖다 걷어서 어떤 그 투자를 갖다 해서 이제 경기를 갖다가 이제 살린다 하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이 해결을 갖다가 이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계에서는 이제 뭐 케인즈는 죽었다 혹은 뭐 말을 워킹을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갖다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죠. 심리적인 문제인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불안한 감정, 심리가 이제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확산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어떤 심리 자체가 움츠러드니까 이제 소비를 갖다 줄이게 되고 소비를 갖다 줄이게 되니까 이제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 이제 예상이 이제 점점 이제 그 맞아떨어지고 그럼 점점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이제 그 불황이 되는 거고 때로는 그 불황이 이제 조금 지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업턴이 돼서 이제 경기 상승으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제 그 공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끝없이 이제 가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바닥을 갖다가 알 수 없는 듯이 이제 그 미끄러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역사적인 그리고 이제 어떤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그러면은 뭐 조금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서는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겪으면서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제 뭐 최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이제 경우 아직까지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있는 뭐 잃어버린 20년이니 일본의 뭐 장기 불황이니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불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왔느냐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이제 그 검토를 해보고 그 역사 혹은 이제 그 잘못된 어떤 경제 정책 이런 데서 이제 그 주는 시사점이 뭔가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철을 갖다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고 또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198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이제 고도 성장을 갖다 하게 되죠. 이 어떤 단초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어떤 한국 전쟁,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그 일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굉장한 기술력 그리고 상품력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제일 어떤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팩트는 요 이제 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환율이 이제 굉장히 그 저평가가 돼 있었다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이제 그 인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 1985년 이때 뭐 세계를 갖다 지배하느니 해가지고 그냥 그 뭐 소니니 이제 파나소닉이 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 일본의 이제 전자제품을 갖다가 팔면서 이 어떤 그 경제성장이 쭉 이제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환율을 저평가덕을 갖다가 많이 보면서 이제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부를 갖다가 다 가져간다 하는 이제 인식들이 있어서 그 유럽과 미국의 이제 G7 그러니까 그 선진국의 어떤 그 재무장관들이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그 어떤 합의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 일본 엔화가 달러당 24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985년 이제 9월인가요? 그때 이전에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120엔으로 이제 그 평가 절상을 갖다 시킵니다. 그럼 이제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면서 무역 그 흑자라든지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충격을 갖다가 완화를 갖다가 하려고 뭐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이런 경제 정책은 다 쓰는 거죠. 완화를 하려고 일본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이제 크게 이제 쓰죠. 이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쓰면서 이제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시중에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주가 니케이 이제 220이라고 하는 주가인데 1989년 말에
약 4만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주가 수준이 이제 15,000 정도에서 이제 등락을 갖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배 반 정도. 그러니까는 1989년 저기 말에는 2배 반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 무슨 저기 요코하마를 갖다가 팔면은 뭐 저기 미국 하나를 갖다 다 산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신적인 상징, 그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록펠러 뭐 저기 센터 같은 걸 갖다가 일본이 이제 그 사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사는 것은 꼭 뭐 필요가 있어서 산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일본 내에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갖다가 어떻게든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일본을 갖다 주시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이제 얘네들 이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어떤 이 경제적인 이제 조치를 갖다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뭐랄까요, 이제 힘이 셌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소위 우리가 그 IMF 시절에 이제 많이 들었던 이제 BIS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일정 그 비율을 갖다 유지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비율, BIS 비율을 갖다 유지하지 않으면은 미국은행하고 거래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내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국내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걸 갖다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과열이 되니까, 인플레로 이제 과열이 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걸 해서 일단 이제 경기 과열은 막습니다. 경기 과열은 막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인구 해소되던 많이 그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버블 붕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그 풍선처럼 아니면 비누거품처럼 막 이제 솟아올랐던 것들 한꺼번에 이제 쭉 이제 그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떨어진 이제 심리, 이제 경기 심리, 어떤 그 다운이 사실은 여태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정도로 지금 일본의 경기가 이제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불황으로 가는 것 중에 한 가지의 예에 불과하고 어떤 사인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아직도 그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2008년도에 이제 그 맞게 됩니다. 그 어떤 사태죠.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이 다 망하고 해서 뭐 집 날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는 프레디 맥인가요? 그 은행에서 그 소비자들, 수요자들, 시민들한테 주택담보 대출을 갖다 해준 겁니다. 그 주택담보 그 대출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나가면은 그 이자하고 원금이 이제 제대로 돼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이 어떤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경기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미국의 이제 어떤 그 경기가 이제 확 나빠졌던 거죠. 나빠졌는데 이 어떤 그 주택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했던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이제 상환을 갖다가 이제 다들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큰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 어떤 엉성하고 조금 위험한 어떤 그 파생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대출에 대한 회수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게 이제 깨지지는 않죠. 어쨌든 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은 이제 미국의 은행들, 보험회사 이 사람들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다 이게 그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이제 일파만파로 돼가지고 이제 2008년도에 뭐 어쨌든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큰 이제 영향을 갖다 많이 받았죠. 물론 제가 이제 지난 이제 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기를 어떻게 드렸었느냐 하면은 어떤 실물적으로 보면은 어떤 서프라임 모기지론이지만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 하락 C파, 그러니까는 상승 5파, 이제 하락 3파 중에서 하락 3파가 크게 이제 내려왔던 것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 초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으면은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그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올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그 등락을 보이면서 그 이평선들이 이제 조금 그 모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과연 이제 바로 그 급전직하로 이제 해서 어떤 그 2008년처럼 이제 갈 것이냐. 뭐 제가 보기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이제 업다운을 갖다 한 다음에 갈 것으로 이제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질 때도 됐다 하는 게 이제 그 이 공통적인 이제 어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갖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떤 이제 정책을 갖다 썼느냐 하면은 미국이 이제 그 이 금리를 갖다가 제로 금리까지 이제 간 적은 이제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제로 금리를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제로 금리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도 이 어떤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자 이 양적 완화, 퀀터티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 각종 그 채권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다 사는 겁니다. 사면서 그 반대급부로 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미국은 여태까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제 많이 안 썼는데, 전에는 항상 이제 물가 안정하고 이제 경기 활성화라는 것 같아서 저울질을 갖다 하면서 한쪽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경기 이제 억제책을 갖다 쓰고 이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일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해왔는가를 갖다가 이제 그 쭉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일본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조그만 정책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맣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해가지고 그냥 풀고 조금 풀고 뭐 이제 거둬들이고 하는 이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이제 쓰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속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왕창 풀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지가 벌써 지금 한 2, 3년, 이제 3, 4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지 이제 불행스러운지 뭐 다행이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주가가 오르고 한 거는 단순하게 어떤 무슨 뭐 주가 어떤 그 이론상으로나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의 큰 팩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셰일가스라는 게 있는데, 그 셰일가스는 이제 그 지구 이제 상에 이제 석유하고 같이 이제 그 들어있는 하나의 그 에너지원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 뭐 중국에도 이제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고 뭐 이제 심지어는 뭐 유럽 같은 데도 이제 다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1800년도에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빼내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채굴하는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갖다 못 하다가 한 20, 30년 전에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이제 유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도
어떤 채선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갖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채굴이 된 겁니다. 많이 이제 생산이 된 거죠. 생산이 되면서 이제 일자리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도 이제 그 부존 자원으로서 석유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써왔느냐 하면은, 중동의 석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중동 걸 갖다 사쓰고, 미국 안에 묻혀 있는 건 이제 이제 파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갖다 쓰다가, 최근 한 이제 몇 달 전부터 해서는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어떤 가스와 어떤 이 기름이죠. 오일을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출 산유국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경기 자체가 또 좋았던 것도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큰 역할을 갖다가 해 나왔었습니다. 네, 조금, 네, 쉬었다가, 네, 다음 환율 강의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예, 근데 증권 투자를 갖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생상품 혹은 옵션이나 이런 걸 갖다 할 때도 이 경제 전체적인 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은 항상 이제 헷갈리고 이제 헛발길질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제 모르는 거죠.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할 때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뭐 개인적인 거죠. 이제 다들 이제 바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갖다가 많이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전공자 혹은 이제 초보자들이 이렇게 접하기에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이제 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어렵고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좀 부담스럽다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씩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환율 이제 부분인데, 환율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헷갈리는 이제 부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주식 시장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나라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와의 이제 교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달러죠. 그건 이제 대미 환율이라고 하는 이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 이제 우리나라하고 제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나라가 사실 저 위쪽에 있는 이제 북한이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이제 어떤 관계없이, 이제 경제적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면은 환율이나 외국 화폐나 이런 것들이, 외국 화폐도 필요 없고 환율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제 한 나라 내에서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들 이제 살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없죠. 겨우 이제 한다고 하는 이제 북한마저도 중국과의 이제 경제 교류가 없으면은
뭐 굶어 죽고 이제 다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이 거래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갖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 두 나라라고 제가 하였습니다만은 상품, 서비스, 자본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이제 해야지만 그 어떤 그 경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크고 이 자연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뭐 대표적이고 이제 미국,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자연자원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자기네들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다 큽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하고 항상 이제 많은 이제 수출입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결정되는 이제 그 각국,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제 화폐 간의 이제 교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헷갈리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 나라의 국격이자 그 나라의 이제 가치를 갖다가 이제 그 나타내주는 어떤 그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환율 정책 혹은 이제 환율을 갖다가 바라볼 때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환율 절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하고 1대1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동등한 이제 어떤 어떤 힘을 갖다 가진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뭐 1대 1000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얘기하면은, 1000분의 1의 어떤 힘밖에 이제 가지지 못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환율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평가 절상이 어떤 그 환율의 어떤 그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리는 이제 부분이죠. 많이 이제 헷갈리는 이제 것들이 특히 이제 환율에 있어서 이제 평가 절상이냐 환율이 올랐느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한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인상됐다고 할 때는 달러의 가격이 이제 인상됐다. 그러니까 이제 1달러가 이제 1,000원 하다가 1,050원 혹은 1,100원이 됐다고 할 때 이제 환율이 이제 올랐다. 환율이 인상됐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달러화가 이제 평가 절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그 분수로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 또 이제 뭐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1달러분의 1000이 1달러분의 10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이 1050이 되니까 달러는 평가 이제 절상이 된 거죠. 이거 환율이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인상됐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제 원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상 쓰는 원화가 이제 평가 절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이걸 갖다 거꾸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1000분의 1에서 1050분의 1.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학이 이제 중학교 수학만 되더라도 이제 다 아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은 그 값 자체, 그 분수의 값 자체는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화니까 원화 가치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 혹은 뭐 10만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환율에서 이제 반대 경우, 환율이 인하됐다, 환율 인상에 대해서 환율이 인하됐다, 달러화가 평가절하됐다. 여기서는 이제, 그 환율이 인상됐다는 얘기가 달러화가 평가 절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달러화가 평가 절하가 됐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900원이 됐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화폐, 원화의 이제 평가 절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영양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준비를 갖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무런 어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이제 마구 쓰게 되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지를 갖다 모르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제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갖다 하게 되면 이제 환율하고 이제 맞닥뜨려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나 혹은 뭐 그 자료를 갖다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 헷갈리는데 이거 분명하게 이제 해서 그 어떤 원화의 평가 절상이냐 뭐 환율이 올랐느냐 하는 것 갖다가 분명하게 표시해 주지 않으면은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이제 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길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그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환율에서 이제 그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축통화라는 이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합니다. 기축통화, 키커런시라고 하는 거죠. 이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기축통화는 이제 미국 달러, US 달러입니다. 왜 이제 US 달러라고 쓰느냐면은 달러를 이제 자기 나라 그 화폐로 쓰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죠. 카나디언 달러,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달러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갖다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US 달러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 US 달러를 갖다가 제외한 모든 나라의 통화는 일단 달러하고 이제 교환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하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일단 대미 환율을 갖다 일단 결정을 합니다. 대미 환율. 원화가 됐든 뭐 엔화가 됐든 뭐 파운드화가 됐든 물론 파운드화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뭐 유로가 됐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미 환율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기축통화하고 이제 그 대비되는 게 이제 재정 환율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가 꼭 그 미국하고만 이제 어떤 수출입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서비스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미국 외에 다른 나라하고도 이제 많은 그 거래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제 통화 문제, 그러니까 이제 환율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이제 기축 통화를 갖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국 통화,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을 갖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통화하고 그 엔화의 그 대미 환율하고를 갖다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뭡니까 지금 나눠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n분의 원은 달러분의 n분의 달러분의 원이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n의 대미 환율분의 원의 대미 환율을 갖다 그냥 이제 나눠버리는 게 이제 재정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저기 그 일본하고는 왜 저기 무슨 그 시장이 열리질 않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하거나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키커런시를 갖다 가지고 다 이제 환율 갖다 만든 다음에 그냥 나눠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이제 그거는 이제 달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장이 다 형성이 됩니다. 시장이 다 형성이 돼서 심지어는 뭐 지역별로도 뭐 저기 일본 시장도 있고 뭐 유럽 시장도 있고 그 뉴욕 시장도 있고 다 틀립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통화는 사실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원 환율은 시장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돼. 나눠서 이제 하게 되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지만 어떤 경제 현상이라든지 경제 기사를 갖다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환율의 이제 영향을 갖다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 아주 중요하죠. 환율이 일단 이제 상승을 평가절하인데 잘못 썼네요. 환율 상승, 평가 절상이죠. 네. 평가절하네. 절하. 예. 평가절하가 되면은 이제 수입 가격이 일단 그 인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달러당 1,000원에서 이제 1,100원이 됐다. 뭐 10%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들어오는 모든 이제 그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원자재, 이 원유, 석유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가 이제 모든 이 만드는 어떤 제품의 기본이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하거나 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원자재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100원 올랐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시장에서 그 원유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혹은 곡물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달러로 이제 결정이 되지만 또 하나의 어떤 그 변수, 환율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입 가격은 인상이 되는 대신에 그 반대로 이제 수출 가격은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므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된다기보다는 어차피 국제 경제, 이제 국제 시장, 세계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큰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그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떨어뜨려도, 인하를 갖다가 해도 버틸 수 있는, 경쟁을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인하 폭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인하하니까 이제 수출이 이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이제 그 부분 설명을 갖다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 때 그 환율이 이제 대폭 평가절하가 됐죠. 평가절하가 되면서 이제 수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혹자들은 이제 뭐 이제 정부의 어떤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였습니다만은 MB가 정부가 아니면 MB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수장들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뭐 어쨌든 이제 환율이 이제 평가절하가 되면은 달러 값이 이제 비싸지니까 그 어떤 그 해외하고 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부담을 갖다 갖게 되는 거죠. 돈을 갖다 쓰는데 비싸지니까요. 아주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나이 때는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애들을 갖다가 이제 해외 유학시켜서 매달 이제 돈을 갖다 송금하는 경우 이제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이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평가절하가 됐을 때 당장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냥 김포나 아니면은 인천으로 해서 그 해외 관광객,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도,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오는 게 이 환율이 이제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물건값이 싸진 거하고 똑같은 이제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계속해서 와서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가는 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해외 관광객,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증가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평가절하, 이제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돈을 갖다가 빌린 어떤 기업들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달러로 해서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달러를 갖다가 1달러를 갖다 사는데 1,000원에서 1,100원이 있다 그러면은 10%가 이제 증가를 해서 이제 그만큼 갖다가 뭐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10%의 그냥 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이제 평가 절상인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입 가격이 인하되죠. 그러니까 뭐 1,000원에 살 수 있던 원자재가 900원에 샀다고 그러면은 이제 훨씬 이제 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싸게 되면서 이제 물가가 인하가 되는 거고, 또 수출 가격은 이제 인상이 되는 거죠. 이제 수출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제 수출은 또 감소하게 되는 거고, 요쪽하고 그 왼쪽하고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금방 환율이 조금만 이제 내려가도 어떤 그 신문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제 경제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또 이제 그 환율이 이제 뭡니까 점점 이제 평가 절상이 되게 되면은 이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많던 이제 해외 일본 관광객들 아니면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밑바닥에 깔린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이죠. 또 이제 환율이 하락해서 이제 우리 원화가 이제 평가 절상이 되게 되면은 100원으로 살 수 있는 1달러가 이제 900원이 예를 들어 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대외 채무,
대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니까 이 주가 혹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율과 주가는 어느 한쪽이 이제 하루 동안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갖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환율을 갖다가 이제 잘 모르게 되면 이제 막 이제 헷갈리는데, 아주 이제 간단합니다. 그 나라의 이제 경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주가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경제가 나빠지면은, 쉽게 해서 주가가 나빠지면은 이제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상태가 좋아지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평가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간단해지고 아주 명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환율이 낮아지면은 평가절상이 되면은 달러 값이 이제 싸지죠. 달러 값이 싸지게 되면은 같은 이제 원화를 했을 때 많이 바꿔서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투자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같은 달러로 돈을 갖다가 많이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환율이 이제 낮을 때 900원일 때는 뭐 같은 이제 그걸로 해서 돈으로 해서 많은 이제 100만 원 갖다 할 수 있다면은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90달러밖에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셔도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율에 이제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이제 요소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헷갈리고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에 이제 미치는 영향. 환율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나라 간의 어떤 화폐 비율인데, 그 화폐의 어떤 가치를 갖다, 상대적인 가치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성장률, 경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서울경자가 아니라 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하고 경상수지하고 이자율, 물가는 뭐 이제 아주 적게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친다고 이제 봐도 되죠. 근데 크게 이제 성장, 경상수지, 이자율, 이렇게 이제 세 개만 가지고 이제 해도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셔도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환율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 환율에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느냐 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헷갈리는데, 이 어떤 분수 간의 이제 관계는 이제 헷갈리면은 그냥 각국의 성장률, 그리고 경상수지, 아까 이제 일본 얘기도 이제 제가 하고 한국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자율, 뭐 크게 이제 세 개가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친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성장이 이제 이게 위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어떤 상대적으로 할 때는 역수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되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관계들을 갖다가 이제 일단은 아시고,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이제 모자랍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갖다가 짓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번 이제 폭락하고 관계된,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가하고 관계된 어떤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갖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불황 문제 하고 이제 이 환율 문제, 요거는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에, 그러니까 주가에 이제 영향을 갖다가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겁니다. 예,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최근 이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